포항시가 이달 말까지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포항시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제강사 7곳이 고철 구매 가격을 8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0시를 기해 남구 구룡포와 오천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에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는데요. 시민들은 안전을 위한 조치에는 공감하지만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검사에 응하라는 건 행정편의가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첫날 모습을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에 탄 채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차선 한 개가 아예 주차장이 됐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산을 들고 길게 줄 선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립니다. 차례가 되자 입과 코를 통한 검체 채취에 응합니다. 한번 더 들어올게요.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자 첫날부터 차량과 시민들이 몰린 겁니다. 남북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곳곳에 설치된 기동선별진료소에는 하루 종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민들은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짧은 기간 동안 모두 검사를 받으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며칠간에 빨리 하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그냥 해라 이렇게 하고 몇 시간을 안 주니까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도 너무 길고 좀 힘든 것 같아요. 검사를 위해 시민들이 한 곳에 몰리면 오히려 집단 감염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좀 잘못된 거죠, 이거는. 확진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2시간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안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반면 최근 목욕탕발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슈퍼 전파 사례가 속출하는 등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해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포항시는 검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기로 하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남구 8곳, 북구 9곳 등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에 응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으로도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주와 포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경산에도 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 명성교회의 부속시설인 경산 TCS 국제학교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 이 학교 소속 학생 6명은 지난 4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기도 안성에 있는 겨울 캠퍼에서 머무를 예정이었습니다. 경산시에 따르면 이 학교의 본부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 최근 대전의 한 교회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안성에 있는 학생 6명은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대구와 경산의 집으로 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경산의 이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M 선교에서 운영 중인 대전 IEM 국제학교, 광주 CTS 국제학교 등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내에서 이와 관련된 학교라든가 종교단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포항에서는 대전 IEM 국제학교에 다니는 고3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영주에서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15명, 경북 15명이 나왔습니다. 대구는 북구 스크린 골프장과 관련해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7명이 됐고 대구 의료원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이 확진돼 동료 직원 등 130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에서 사적 모임 관련 8명 등 13명, 칠곡 1명, 구미 1명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로드맵에 따라 경주시가 2월 말 대규모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방역에 여유를 찾은 경주시는 발빠르게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보건소 직원들이 백신 접종 장소가 될 실내 체육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체육관보다 미음자 형태의 복도가 접종에 용이하고 약품 보관이나 의료진과 행정요원, 접종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고 또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0분간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적절한지 이제 살펴보러 왔습니다. 경주시는 김호진 부시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6개 팀 31명으로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의사회와 간호사회, 동국대 경주병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이통장협의체, 경찰 소방과 협의체도 꾸렸습니다. 미리 그런 전문기관 단체에게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Q&A 형식으로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점검 형식으로 지금 문제를 세밀하게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접종 인력 부족에 대비해 은퇴한 간호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전 시민으로 하되 2월 말부터 보건의료 종사자, 요양병원 입소자 등 최우선 접종 대상자 9,500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 장소는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경주 실내 체육관에서 보건소가 직접 접종하며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은 병원급 지역 의료기관 10여 곳을 통해 위탁 접종합니다. 막상 접종이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만이 부작용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 여성노동자회 등 경주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경주시장은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답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시장이 경주시 체육회 회장 재임 시 발생한 가혹행위와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 최숙현 선수 유족과 시민에게 사과하고 해체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도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등에 대해 경주시는 즉시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제강사 7곳이 철근의 원료인 고철의 구매 가격을 8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3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현대제철의 주도로 지난 2010년부터 약 8년 동안 고철 구매 기준 가격의 인상과 인하 등 변동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동국제강 포항공장 등 영남권 제강사들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 담당자들이 120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추가 심의를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510만 명의 덩치 큰 지자체를 만들어 수도권에 맞서겠다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대구 경북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덩치를 키울지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어서 과연 행정통합이 최선의 길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내년 1월 광역지자체 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광역행정구역은 유지하면서 경제나 교통, 문화, 관광 등 필요한 부분만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업무는 합치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청, 남북도 역시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되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유연한 방식입니다. 방치장이 옥죄임을 해버리면
ABC 사무에 대해서 같이 해봅시다 하면 그 사무에 대해서는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주민투표라는 게 필요하고요. 국회에서 통합 관련해 특별법을 또 제정하는 게 별도 필요한 거죠. 광주와 전남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서로 입장의 차이를 보이면서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1년간 용역을 맡겼는데 부울경의 특별지자체와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진행 경과에 따라 선택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른 지역의 그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참고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후반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또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울경이라든지 충청권에서 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를 처음부터 하나로 합치느냐 아니면 기존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필요한 부분에서만 힘을 모으느냐를 놓고 수도권에 맞설 지역의 힘을 키울 해법 찾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제27대 포항 남부경찰서장으로 백이환 총경이 취임했습니다. 백이환 신임서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북청 여성청소년과 과장과 경주경찰서장, 경북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경북에 통보한 열방센터 방문자 315명 중 294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양성률이 12%를 보였습니다. 통보된 명단 중 열방센터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10명과 추적 불가 11명 등 21명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에 비까지 내렸지만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내린 비는 11.9, 포항은 8.4mm 정도인데요. 요 며칠 기온이 높았던 터라 봄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니 안전거리 충분히 두시고 운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6도에서 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오후에는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눈비가 그친 뒤에서는 포항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올해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민생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도의회는 올해 총 7회에 걸쳐 126일 동안 회기를 운영합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새해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현안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북 선관위는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입 후보 예정자들의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입 후보 예정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구 경북의 신용카드 매출이 준 반면 수도권 소비 유출은 더 심해졌습니다.